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국지는 고사성어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륵, 수호지교, 비육지탄, 파죽지세 전부 출처는 삼국지입니다. 오늘 삼국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귀에 익은 고사성어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스토리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조의 군대가 유비 군대에게 한번 크게 패했습니다. 조조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조 밑에 있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 사마이를 통솔자로 해서 20만 군대를 줘서 당을 다시 뺏어오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갈량은 이 사마이 20만 군대를 내칠 계략을 세웠는데 문제는 가정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군수의 보급물자가 이렇게 유통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지키지 않으면 많은 전략과 전술도 모두 허세가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지킬 만한 이제 장수를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제갈량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마속이라고 하는 장수가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맡겨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지시대로 잘 지키겠습니다. 근데 마속이라는 장수는 아주 나름 지략도 있고 전술도 뛰어나고 아주 성품도 쾌활했습니다. 특히 마속은 제갈량과 문경지교, 즉 목숨을 서로 바꿔도 괜찮은 친구를 우리가 이제 문경지교라고 하는데 문경지교를 맺은 마량이라는 친구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갈량은 선뜻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마이라고 하는 이 전술가가 워낙 지혜가 깊은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에 마속이 여기에 좀 상대가 될까 하는 의심을 품었던 거죠. 마속이 드디어 회신 카드를 내놨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름 베테랑 장수고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번 전투에서 군사의 뜻대로 제가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저를 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 온 집안을 처해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갈량이 여기에서 마속을 장군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마속이 가정 지역에 가보니 삼면이 아주 가파른 큰 절벽이었습니다. 제갈량은 그 길목만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마속은 여기서 좀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적을 유인해서 이 적을 한 방에 몰살시킬 계획으로 그 높은 절벽 위에 올라가서 진을 쳤습니다. 근데 사마이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산으로 올라오지 않고 밑에서 한없이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식수가 끊기고 식량이 끊겨서 이제 마속 군대가 내려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려오는 순간 거의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금으로 따지면 군사 재판이 열린 것이죠. 여기서 나온 것이 읍참 마속입니다. 울면서 참했다. 누구를? 마속을. 그런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까우면 예뻐 보이고 또 예뻐 보이면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항상 여기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조직을 다스리는 사람, 관계를 맺는 사람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국가의 정부가 바뀌고 조직이 바뀌면 항상 뒤따른 말이 인사입니다. 자, 인사의 중요한 것은 능력과 적재적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야 국가든 기업이든 지혜가 쌓이는 것이고요. 지혜가 쌓여야 국민이 편안해지고 기업이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오늘은 2500년 전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긴 사람입니다. 프로타고라스가 한 말 중에 또 하나 제가 항상 좀 새겨두는 문구가 있습니다. 모든 주제는 상반된 두 개의 거대한 담론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거지만 다 의견이 갈립니다. 아는 게 힘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얽히고 얽힌 얘기, 식자우한. 여러분들이 많이 귀에 익은 고사성어입니다. 한자 자체는 어렵지가 않고요. 단지 조심할 것은 이 자자입니다. 알식자의 자자는 우리가 흔히 놈자라고 생각하는데 놈자가 아니라 글자자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제갈량을 삼고초려로 모셔서 척박하고 좁은 총나라를 아주 위세 있는 국가로 만듭니다. 근데 제갈량을 모셔오기 전에 서서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제갈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혜나 전략이 뛰어나서 조조가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조조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서서를 어떻게 없앨까? 생각을 해보니 이 서서가 상당히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설득해서 서서를 좀 고향으로 불러들이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서의 어머니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학식이 뛰어나고 대장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군주는 하나만 모셔라. 마음을 변하지 말고 엄마는 항상 여기에 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자 조조는 서서 어머니의 필체를 그대로 흉내내서 서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에 깜빡 속아서 서서가 고향으로 내려오니 어머니가 이제 전후 사정을 듣고 한탄을 한 것입니다. 본시의 여자가 글자를 아는 것 자체가 우한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식자우환입니다. 아는 게 근심의 바탕이 된다 하는 얘기죠. 요즘은 누구나 알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는 게 왜 근심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섣불리 아는 것, 아니면 좁쌀만한 지식을 가지고 태산만한 지식으로 부풀리는 것, 그게 바로 식자우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의외로 장정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둔나무가 일찍 베이고 탄샘이 먼저 마른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헤엄을 잘 치는 자가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많고요. 나무를 잘 오르는 자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자기의 작은 나무를 큰 나무로 부풀리고 교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내실 있게 그걸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은 중요하지만 그 암으로 인해서 내가 화를 당하지 않게 지혜롭고 쓰고 활용하는 것,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전국시대 초나라에 어떤 상인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창과 방패를 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창을 높이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 날카로워서 세상에 뚫지 못할 게 없소이다. 잠시 후에 방패를 들고 또 말했습니다. 이 방패는 아주 단단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물끄러미 그 광경을 보고 있다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 창으로 당신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오? 상인이 쭈삣쭈삣 하다가 부끄러워서 슬그머니 물건들을 챙기고 어디론가 뺑소니 쳤다는 얘기입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순, 창이란 뜻의 모, 방패란 뜻의 순, 모순. 그래서 흔히 말과 행동이 앞뒤가 또는 좌우가 어긋나는 것을 이루는 말은 바로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유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긴 사람입니다. 흔히 소피스트, 즉 궤변론자로 불리는 그 궤변론자의 대표자격이었고요.
소크라테스보다는 조금 앞에 태어났습니다. 프로타고라스가 수사학, 요즘 말로 하면 언변술을 가르치는 사실은 서당을 차린 셈인데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스승님께 꼭 수사학, 즉 논리, 논변을 배우고 싶은데 집이 가난하여 돈이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논리에 대해서는 확 자신이 차 있는 프로타고라스가 말했습니다. 일단 외상으로 배우게.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나중에 법정에 갔으면 자네가 이기면 자네가 나한테 제대로 배운 것이니 그때 수업료를 치르도록 하게. 그 청년이 외상으로 수업을 배웠습니다. 수업을 다 배우고 요즘 말로 졸업을 했는데도 그 제자가 법정에 나서 변론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어디 변론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프로타고라스가 그 제자를 고소를 해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날 프로타고라스가 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꼼짝없이 수업료를 내게 줘야 될 걸세. 오늘 이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지 않겠나. 재판관이 수업료를 줘라 하면은 재판관의 판결이니 나한테 수업료를 줘야 할 것이고 수업료를 안 줘도 된다. 그리 판결을 내리면 네가 재판에서 이긴 것이니 나와 약속대로 수업료를 내야 되는 것이다. 그 제자가 프로타고라스, 즉 스승을 보고 싱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수업료 받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재판관이 스승님 말씀대로 두 판결을 내리겠지요. 수업료를 내라 하면 스승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판관의 명의니까 수업료를 내야 하는데 스승님과 저와의 약속이 뭡니까? 내라 하면은 제가 재판에서 징계되는 것이니까 스승님께 헛배운 것이 되니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재판관이 수업료를 내지 마라 하면 재판관의 명의니까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업료를 냈을까 안 냈을까? 얘기는 여기까지니까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좀 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흔히 모순적인 일이 많이 생겨납니다. 왜 모순적인 일이 많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세상을 보는 잣대가 나라는 기준, 나의 이익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볼 때는, 즉 남을 볼 때는 관용의 잣대로 남을 보고 나를 볼 때는 엄격함의 잣대로 나를 보면 어긋남이 적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남이 볼 때는 사사건건 엄격함의 잣대로 보는 것이고 나를 볼 때는 관용을 위한 잣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로타고라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제는 상반된 두 개의 담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가 자주 부딪힙니다. 그들의 논리를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두 논리를 마주 붙여놓으면 모순이 참으로 많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기준을 내 중심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모순이 적으려면 나의 말과 행동에 모순이 적으려면 나의 이익, 나의 고집을 조금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객관적으로 널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간티의 신동열입니다. 간만에 유시간티 문제 하나 내고 가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다음 세 편에서 연관되는 공통고사성어를 짚어주시면 됩니다. 용, 목에 거꾸로 난 비늘, 숨기고 싶은 약점. 가물가물하십니까? 정답은 영린입니다. 아직도 가물가물하시고 영린 답을 짚어주셨는데도 가우뚱하시면 지난 몇 개월 동안 공부하신 거 다 허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문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자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담이고 오늘 영린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용의 거꾸로 난 비늘, 사람이 감추고 싶은 치명적 약점을 의미합니다. 이 영린이 나온 책은 한비자입니다. 세난 편에 한비자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유세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유세를 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느냐? 우리가 나의 지식으로 상대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게 그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의 언변으로 내 뜻을 펴지 못하는 것,
그것도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다. 또 용기를 내서 나의 말을 끝까지 하는 것,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군주의 마음을 헤아려서 거기에 맞게 나의 말을 맞추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용이라는 동물은 우리가 잘 길만 들이면 타고 하늘을 날 수도 있지만 그 용, 목에 한자 정도로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리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로 영린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린이라는 나온 표현은 영린과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매끄러우면 되게 알맹이가 없고 너무 번잡하면 보잘것이 없고 말이 너무 크면 허황되고 말이 너무 작으면 번잡하기만 하다 그랬습니다. 사실 말이라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좋은 말, 갇힌 말을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동양에서 한국에서는 참 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밤에 돼지꿈을 꾸면 운동화끈을 질끈매어 매고 복권 사러 달려가고요. 용꿈을 꾸면 맨발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용에 대한 간단한 얘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룡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룡술. 도룡술은 장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금을 들여서 용을 잡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용을 잡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나와보니 정작 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은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생활에서 쓸 수 없는 기술, 그걸 도룡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들이 잠룡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잠룡은 주역에 나옵니다. 용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잠룡입니다. 잠룡은 말 그대로 물속에 잠겨서 아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없는 용, 잠룡이고요. 이 용이 이제 어느 나름대로 자기 내공을 갖춰서 밖으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단계가 현용입니다. 이 현용이 드디어 하늘로 비상하는 단계가 비룡이고요. 이제 하늘을 날다가 이제 자기 권세가 다 함을 알고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용을 바로 항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출세를 하는 것은 다 사람이 갖고 싶은 욕망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출세의 끝점에 오르면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이끄는 것이 바로 이제 항용입니다. 다시 이제 말 얘기로 나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나 영린, 즉 감추고 싶은 자기만의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품이라고 하는 것,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약점을 들추지 않는 것입니다. 손자도 손자병법에서 적군을 포위할 때는 한 군데는 퇴로를 열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있으면 아차 이거다 싶어 그것을 하나하나 꺼집어냅니다. 영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한두 개의 영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린은 우리가 따뜻이 품어주고 감춰줘야 되는 것이지 결코 만천하를 우리가 꺼져버려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고 저의 인품이고 저의 인격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해도 하나하나의 말에 모두 인품과 인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상대방의 영린이 있으면 꺼집어내기보다는 덮어주시길 바랍니다.